이제 올해 딱 90인데 한국 근세사의 한 증인입니다. 왼편에 서느냐 오른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총살당하는. 그래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살려지고 있다. 어느 한때 쉬운 때는 없었습니다. 일단 들어섰으면 그 길에서 끝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. 20대에 무슨 실패가 있으며 60대에 무슨 실패가 있습니까? 교수님이란 나이는 아직도 도전하고 할 수 있는 나이인 건가요? 지금이니까 해야 된다. 네, 요즘 강의도 많이 다니시고 또 신간도 내셨잖아요. 요즘 예. 근황 좀 어떠세요? 예, 좋습니다. 보다시피. 최근에 신간 내신 것도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이시영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. 내가 정말 어떻게 그 젊은 시절을 지내왔느냐. 저는 전쟁을 2번 겪었어야 됩니다. 2차 대전부터 한국 전쟁까지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올해 딱 90인데 그야말로 한국 근세사의 산 증인입니다. 내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내가 어른이 되고 또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되고 보니까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그럴 필요도 있다. 어떤 사람에게는 반면 교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. 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인생 수업이라는 그 책도 제법 인기가 있었습니다. 예. 2014년부터 국군 세로토닌 드럼 클럽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지. 우리가 때로는 아주 격하고 급하고 조급하고 때로는 막 주먹이 나가기도 하고 무질서하고 아주 이런 것들이 우리 뇌과학적으로는요. 이게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데 그게 부족하면은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세로토닌을 어떻게 하면은 많이 잘 생길 수 있을까?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리드미컬한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. 북 치는 게 이게 굉장히 리드미컬한 운동이거든요. 우리 젊은이에게 그런 북을 치게 함으로써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돼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.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. 물론 군인들의 성격이라는 자체가 용감할 때는 용감해야 되지만 또 얌전할 때도 얌전해야 되거든요. 이제 명령도 잘 듣고 자체 생활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 군대도 좀 하자. 그래서 군대도 한 20개 부대 넘게 했습니다. 그 평상시에 그런 마음의 평정심이라든지 아니면 행복한 이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좀 노력들 좀 하고 계세요? 그렇습니다. 이게 세로토닌은 정말 마음이 세로토닌적인 마음이 되면 절로 마음이 편안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세로토닌을 넘치게 할까 하는 것이 제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고요. 저는 또 성격적으로 조금 둔한 편입니다. 뭐 민감하게 막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게 아닌가. 이 왼편에 서느냐 오른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날을 총살당하는 그런 일도 우리는 다 경험을 했습니다. 이민구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와서니까요.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이 군인들이 잘 나라를 지켜줬다는 것도 저는 뭐 항상 고맙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살려지고 있다.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많은 동료들이 나를 지켜주고 또 날 이끌어주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참 잘 살아온 게 아닌가. 그래서 저는 항상 아침 일어나면 감사 기도부터 합니다. 여러 가지 그 삶을 지나왔을 때 인생의 위기가 있었다면 좀 언제였을까요? 그 어느 한때 쉬운 때는 없었습니다. 제가 이제 13 식구의 가장이었습니다. 그 13 식구의 가장이 무슨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사실은 이게 뭐 힘들다 안 들다 그런 게 아닙니다. 일단 들어섰으면 그 길에서 끝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최근 저서에서도 박사님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실패라는 말을 너무 쉽게 입에 담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. 그래요. 나는 인생의 실패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젊은이가 실패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실패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
20대에 무슨 실패가 있으며 60대에 무슨 실패가 있습니까? 또 70, 80에 아직도 살아갈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실패라는 말을 함으로써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우리 청년들이나 병사들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뭐 어떤 방법적인 게 좀 있을까요?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, 뭘 어떻게 해라 그러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. 뭐 이 사람에게 그런 처방을 했다고 모든 사람에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가끔 이런 참 대중 매체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그 점이 참 두렵습니다. 사람마다 다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. 내가 했던 방법이 여러분들에게도 좋으리라는 그런 건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참 인생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다.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, 어려운 장면을 만날 때가 있겠지만 그것도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풀었다고 그게 다 그렇게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. 그래서 그때 자기가 보고 적당하게 풀어나가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럼 박사님이 생각하는 구순이란 나이는 아직도 도전하고 할 수 있는 나이인 건가요? 내가 이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 이게. 큰일 났어.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정말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뒷방에 앉아 있지 말고 옛날에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그러면 정말 사회에 큰 공헌도 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이 될 수 있다. 그 생각을 버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뒷방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지낼 생각만 하지 말고 왜냐면 젊을 때 다 한가락씩 하는 노인들 아닙니까? 세계가 놀랄 기적을 만든 세대입니다. 이 세대가. 그런 세대가 뒷방에 앉아 있어가지고는 안 되죠. 지금이니까 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저희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. 군 장병들은 참 요즘 어렵습니다. 나라를 지킨다는 게 참 자기 목숨을 바치는 일인데 그보다 더 귀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?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결국 국군 장병들이 이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밤을 편안하게 자는 겁니다.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국군 장병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. 그런 생각을 모두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손상이 가지 않게 잘 해줄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